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한 번 더 하는 인사입니다. 저는 간밤에요. 모처럼 동네 커피숍에 갔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폭염 대피였습니다. 에어컨 끄고 누진제 부담 덜고 늦은 시간 차 한잔 마시는 게 더 경제적이란 얘기도 들리더군요. 어제 이 시간에서도 언급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누진제 관련 청원은 무려 400여 건에 달합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에어컨을 켤 경우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부담은 평소보다 한 20만 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소비자 물가지수 비중 가운데 전월세, 휴대폰 요금, 휘발유 값에 이어서 5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폭염은 재난이다. 재난 한복판에서 힘겹게 여름나기를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이라도 낮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폭염 경보 속 온열 질환 환자 수 급증 현황과 혹시 내게도 찾아올지 모를 것에 대비한 폭염 속 건강 유지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1부에서는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전당대회를 앞둔 각 당의 표정 살펴보도록 하죠. 8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자꾸 편지를 주고받는데 뭔가 좀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 네. 나이스 레터. 뭐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유해 공안 행사. 네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글을 올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서한에 감사한다.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과연 뭘까? 여기 당연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 성명에 나오는 약속을 다루고 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있고요. 2차 네. 정상회담의 얘기도 어쨌든 이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종전선언이랄지 네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좀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해 송환까지 하고 나로서는 약속 다 지켰는데. 네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뭔가 좀 내놔라. 이런 식의 네네. 내용이 좀 담겼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답장을 썼다 그러고 곧 전달될 것이다라고 또 이제 샌더스 대변인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또 이 얘기를 해서 네네.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다만 열려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미 대사 같은 분들은 종전선언 빨리 하는 거 별로 우리한테는 유리할 게 없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약간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끌고 가는 특히 이제 11월 어찌됐건 중간선거 때까지는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마침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네. 이것은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 소환을 하면 그것도 또 뒷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종의 약간 좀 의례 절차 같기도 좀 여겨져요. 사실은 나올 게 썩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어제 늦은 밤까지 경남지사 관사, 집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을 했고 또 낮에 이제 국회 사무처하고 의원회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좀 했는데요. 김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한 PC는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내부 정보가 다 삭제 처리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현재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일정 담당 비서관 그 PC는 이제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네네. 휴대전화 2대 김 지사가 직접 어저께 이제 임의 제출을 일단 한 건데요.
글쎄요. 뭐 이게 과거에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제처는 압수랑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소환 시기는 뭐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속에 특검이 이 김 지사가 드루킹 팀의 그 파주 사무실 그 방문 횟수가 김 지사는 2차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3차례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올 3월 7일 그 윤모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윤모 변호사의 자리와 관련해서 전화를 걸어서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 예. 고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윤 변호사를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실 행정관으로 원래 추천했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는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그 대신에 뭐 이 자리가 어떠냐 뭐 이렇게 제안을 이제 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정도면 이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예. 그리고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특검이 조사 중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전개되는 사안을 보면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구나. 뭐 이런 게 느껴져요. 뭐 없는 게 3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비밀이 없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박사님? 뭐죠? 정답이 없답니다. 자, 오늘 대입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예. 현재 중3이 이제 2022년도에 치를 대입제도 개편안인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그동안 이제 시민참여단이 이제 진행해온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뭐 대입 개편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찌됐건 찬성, 찬반 그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을 해온 겁니다. 네네. 이게 4가지 시나리오를 간단히 요약하면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느냐, 절대평가로 전환하느냐. 네네.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정시 모집을 확대하느냐, 반대하느냐. 네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국 오늘 발표될 결과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제 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이 권고안을 마련해서 국가교육회의에 이제 이걸 이제 넘기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확정을 해서 교육부로 넘기면 교육부가 이달 말에 네네. 이제 확정 발표할 그런 이제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동안 뭐 논란을 상당했는데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네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조금 전에 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정정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또 뭐죠? 네. 뭐 라돈 침대 공포가 네네. 여전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주식회사 운홍이 제조해서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이라고 하는 명칭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무려 36배나 초과한 그 아플라톡신. 네네. 그리고 기준치를 11배 초과한 아플라톡신 B1. 이것이 검출이 돼가지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이 오징어 땅콩볼이 그 원래 좀 그 잘 알려진 제품이 있습니다. 뭐 그거하고 많이 먹는 과자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회사 제품이긴 합니다. 예. 아플라톡신은 뭐 간단히 설명하면 곰팡이 독소입니다. 네네. 예. 누룩균으로부터 생산된 진돗균의 이제 한 종류라 그러고 이게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네네. 발암 물질을 이제 배출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거래가 주로 어디서 됐냐면 우리밀, 주식회사 우리밀하고 한살림 쪽에서 이제 유통이 됐는데. 주로 친환경 제품 나오는데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 너마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예, 네. 먹거리는 정말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박사님,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북미 선언 이후에 정체 상황이 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비핵화를 명기해서 북미 양측의 비핵화 속도 논의를 좀 앞당기겠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결과물을 얻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국내 정치 상황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운전석이 비어 있습니다. 각 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요. 드루킹 특검, 기무사 문건, 사법농단 여러 가지 이슈들과 좀 맞물려 있죠. 늘 시원한 분석으로 정세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정치 9단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 9단이 언제 10단이 되는 겁니까? 뭐 괜히 하는 말씀이죠. 예, 먼저 뭐 집안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아주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 일반 청취자분들은 정동영 대 유성엽, 최경환 구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을 지지하시는 걸로도 또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당대표 지도부 구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어제까지 K-보팅이 완료됐고 네네. 오늘 내일 ARS로 당원들에게 문의 전화가 갈 겁니다. 이게 1일, 2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늘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K-보팅이 약 10% 정도 넘었으니까 네네. 결코 투표율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대략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한 20% 정도 네네. 되게 보면은 참여를 했는데 네. 많으면 20, 한 5%까지도요. 예. 이번에는 20% 미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20% 미만이면은 썩 흥행이 잘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별로 관심도 그러지만은 네네. 날씨 탓도 있겠죠. 이 더위에 근데 어쨌든 전북 대 전남구도, 올드보이의 존재감 대 영보이의 기대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흥행 여부하고는 좀 무관하게요. 결과를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시는지요? 제가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나 또 당선이 누가 될 거다 하는 것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는 기호순으로 네.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네네. 이런 분들이 좀 앞서가고 네. 이윤석, 허영, 민영삼 네네. 이런 분들이 좀 하지만은 결국 한 분만 한 사람 대표되고 네네. 한 분만 지도부 최고위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심, 문심, 이런 얘기들, 타 당에서도 많은 얘기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박 의원님께서는 적어도 박심,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후보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제가 자꾸 거론돼서 민망스럽습니다. 예. 자, 그럼 다른 당 얘기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여당 문제인데요. 김진표 의원이 촉발한 이재명 경기지사 탈당 결단 이 의견들이 굉장히 찬반으로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슈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흥행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요인이 됐어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어제부터는 민주당 대표 후보들도 언급하지 않던데요. 네네. 글쎄요, 지금 현재 수사를 할 것이고, 네. 밝혀질 일이지만은 제가 언급하기에는 사실 전모를 잘 모르겠고,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무당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이슈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친노, 친문, 문심,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달라붙거든요. 이 얘기 나올 때마다요. 자, 이 같은. 어느 당이나 전당대회 할 때는 조금 후보끼리 공격도 하고. 네네. 또 그렇게 갈라치기도 하지만은. 예. 그게 전당대회 끝나면은 다 봉합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앞으로 전당대회가
다가오는 밤이당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전당대 기간 동안에 언급되는 내용들은 관심이 없고 네네. 누가 당대표가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대세론 그리고 경제 쪽에 무게를 주는 부분 또 세대 교체에 대한 또 강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해찬 전 총리나 김진표 네네. 또 송영길 이 세 분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다 가깝고 한 식구였기 때문에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치열한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금도는 지켜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그럼 여기서 좀 접고요. 자유한국당 상황이 보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보니까 뉴스의 중심에 좀 많이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의원님께서도 인터뷰에서 대권 행보 연계까지 하시는 언급도 하셨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대권 행보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떤 의미죠?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언급 안 했고요. 예, 예. 그분이 본래 권력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대권 행보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탄핵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제안을 받고도 상당히 깊숙하게 얘기들을 한 걸 보면은 또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계속 국가주의, 먹방 적폐, 또 어제는 국민중심 성장론 네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친박과 비박 모두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다 그렇게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신화를 뛰어넘자 뭐 이런 발언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지금 넓잖아요. 다양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세력들이 한국당에 많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일부 국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넓게 갖고 또 한국당의 위치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은 그런 당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예. 지금 시대 정신은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적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예. 모두 포용한다는 미명하에서 박정희 대통령까지 언급을 해나가는 것 자체도 저는 대권 행보의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모두 포용한다는 것과 모두 포용한다는 미명이라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시대 정신에 맞게 박근혜, 이명박 네네. 전 대통령들의 적폐에 대해서는 청산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한 것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고 그렇게 박정희, 친박, 비박 모두 다 포용하고 나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청산할 건 청산해야 된다는 건가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네네. 청산을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하는 게 낫죠. 예. 아니 우리가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네네. 오늘날 역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한 과오를 자꾸 범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이명박 과거 한국당에 뿌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네네. 미래로 가자라고 해야지 다 그 포용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을 해야 될 숙제들 때문에 미래로 가는 시간이 자꾸 지체된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포용이라는 대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게 중심을 어느 쪽에 둬야 된다고 보시는지.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미래로 갈 것은 가야죠. 분명히 나눠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모든 걸 덮어두고 나가면은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기무사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계엄 시행 준비까지 나온 그런 문건이 나오는데도 네네. 그러한 것이 일반적 대비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예. 말씀하신 김에요. 어제 장영달 위원장이 그 기무사 개혁안 내놨는데요. 30% 이상 감축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옳은 방향입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지까지 가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세 가지 안을 내고 있던데요. 예. 저는 기무사를 완전히 개혁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습의 재탄생이요? 예, 그렇죠. 예. 방첩 업무를 군대에서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해야지. 네네. 자꾸 이러한 것을 반복시키면은 되겠습니까? 과거 모든 군대 군사의 비리, 네네. 그런 악의 축은 기무사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완전하게 청산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말이죠. 최근에 그 드루킹 김동은 씨 불법 댓글 조작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 김경수 지사 소환 임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내용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를 소환하겠다고 했고, 네네. 김경수 지사도 그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켜보는 과정에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또 불협화음이랄까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이나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고, 저는 지금도 김경수 지사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거짓말은 못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특검 수사를 받으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북 관계 한 번 더 문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월 정상회담설 가능성 여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8월 달에 꼭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네네.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만이 지금 현재 꼬이고 있는 이 북미 관계 문제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8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이 백악관에 의해서 밝혀지고 네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유해 송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곧 보게 되길 고대한다. 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걸 보면은 북미 관계가 비핵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조금 디테일에서 악마가 있다고 꼬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근본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친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솔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 않는가. 네네.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상 구구절 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과거의 남북 관계면은 의전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논의하고 또 구구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만 하더라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리고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다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대한 문제를 위해서는 뭐 비즈니스 출입처럼 네네. 그냥 간단하게 올라가서 남북 정상이 예. 만나가지고 북미 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반드시 네네. 8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이 꼬인 것을 풀어나갈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꼭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연결돼 있는 질문인데요. 종전선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측하세요? 저는 지금 물론 어제 해리슨 우리 주한 미국 대사가 부정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죠. 예, 예. 그리고 핵시설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네네. 라고 했지만은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모든 나라가 다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암시의 발언을 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9월 유엔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남북 미중 정상들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비핵화의 길로 가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8월 2차 남북정상회담 9월 유엔 총회 때 종전선언 일정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질병관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인정했듯이 단순한 더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이른바 재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모시고요. 피해 상황 대책 알아보고 이어서 전문의 통해서요. 개인이 살펴봐야 할 폭염 대비 건강 생명보호대응법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대비과의 김유미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온열 질환, 이 온열 질환이라는 게 뭐 열사병, 일사병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 현황이 지금 어떤가요? 네, 올해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응급실 517개를 대상으로 표본 감시한 결과 네네. 5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온열 질환자는 총 2,355명이었고요. 네. 이 중 사망자가 29분이 계셨습니다. 예. 특히 온열 질환자가 비가 그치고 폭염특보가 확산됐던 7월 둘째 주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이게 평년 대비 어떤 추세인가요? 뭐 당연히 좀 증가 추세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작년 같은 경우에 5월에서 9월 8일까지 전체 온열 질환자가 1,574명 계셨고 예. 이 중에 사망자가 11분 계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미 저희가 아직 8월이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사망자가 29분이 계시고 온열 질환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 전체 기간을 이미 초과한 숫자고요. 네네. 같은 기간으로 대비하면 한 164% 증가해서 굉장히 많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폭염이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텐데 그렇다면 피해 상황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온열 질환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피해는 어떤 것인가요? 예, 온열 질환으로는 저희가 흔히 열탈진, 열사병, 열실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절반 이상이 열탈진으로 병원에 오십니다. 네네. 저희가 예전에 흔히 말하던 일사병이고요. 예. 그 다음이 열사병이 한 4분의 1 정도 되시고, 네네. 열경련이나 열실신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열사병, 일사병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쉽게 좀 구분할 수 있는 증상, 방법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뒤에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께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열사병이 조금 더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 체내의 심부 온도가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땀이 나지 않습니다. 예.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요. 네네. 이에 반해 일사병이라고 부르는 열탈진은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피부에 이제 땀이 굉장히 흥건하고 이제 몸의 온도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열사병의 경우가 사망으로 이를 만큼 굉장히 심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쉬시는 등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장소, 원인에 대한 통계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저희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를 보면 야외 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야외 작업, 논밭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환자가 나타났고요. 길가나 공원 같은 야외 활동의 경우에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저희가 보통은 다 밖에서 열사병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실내에서 이런 온열 질환이 발생한 경우도 16%가 되기 때문에 집안에 계시더라도 노약자의 경우에는 냉방기기를 좀 잘 켜시고 물도 많이 마시는 등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취약계층들이 실내에서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차 안에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에 더우면 선풍기를 켜고 아니면 에어컨을 켤 텐데요. 나이가 아주 80대 이상 되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관한 인지가 조금 늦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선풍기를 켜거나 대처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니까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실내에 있어도 온열 질환이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은 결국에 이제 사망하는 건데 이 사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가 보고된 29분의 사망자를 보면 모두가 열사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으로 나타났고요. 질환으로 보면. 또 하나는 29개 건 중에 3군데가 폭염주의보가 있었고 나머지 26건이 모두 폭염 경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운 날씨,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열사병이 생겨서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긴급회의도 가지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워낙에 이게 거의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재난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이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지금 협력하여 폭염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런 응급실 방문하는 온열 질환자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고 있고요. 또 이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지자체에서는 저희 무더위 쉼터라든지 폭염 대피시설 운영하시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활동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많은 역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 대비과의 김유미 과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요. 전문의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강희철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연결해서 온열 환자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만 내가 온열 질환에 걸린 것 같다. 자, 이런 증상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꼭 염두에 둬야 할게요. 급성기와 만성기 있어요. 급성기와 만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름에 힘들다, 더위 먹었다라는 건 실은 만성기고요. 이제 급성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더위에 직접 노출된 다음이죠. 그러니까 일단 더위에 노출돼 가지고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내 몸의 사인이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속이 메스꺼린다. 네네. 토할 것 같다. 뭐 좀 더 심하게는 복통이 있다. 네네. 이런 게 소위 이제 급성기 증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급성기 증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쉬어야 한다. 지금 일하는 것 계속하면 안 된다라는 본인이 느낌을 가져야 되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들은 역시 두 가지인데 네네. 한 가지는 만성 질환이 있던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몸의 변화가 쉽게 옵니다. 예.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은 이제 뭐 말씀드린 열사병이에요. 예. 이렇게 열사병은 지금 말한 급성기의 내 증상을 무시하고 네네. 내가 계속 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급성기 변화를 만듭니다. 네네. 이 변화는 아주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의 체온이 37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건 체온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멈춰야 하는데 이걸 멈추지 않고 내가 계속 진행한다면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발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가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 어디 행군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느끼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체온이 더 올라가고. 네네. 내가 체온이 높다고 느껴서 일을 그만하도록 내 몸에서 명령을 했는데 나는 계속 일을 하면 체온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38도 이상 4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몸에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예. 그건 이제 큰 위험이죠. 네네. 내가 아직 체온이 덜 돌아갔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열을 만드는구나라는 몸에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네네. 이렇게 착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체온을 오히려 만들고 몸에서 활발하게 만들게 돼요. 예. 그렇게 돼서 40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고 온몸의 모든 균형이 깨지는 것이 이게 열사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주의해야 될 좀 방법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응급 환자가 또는 누가 불편한 분이 왔을 때 네네. 그냥 간단하게 내가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네. 그러면 쉬어라. 네. 그 다음에 정신이 막다면 체온 낮추고 찬물 마시게 하고 해서 안정하는 게 1번이고요. 예. 이제 그 단계가 넘어서 의식이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만져보면 몸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열사병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네.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몸이 뜨겁고 의식이 혼란입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더 악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응급 상황에 준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때는 빨리 우선 더위가 없는 곳, 시원한 곳 그늘로 빨리 옮기고 예. 옷 다 벗기고 어떤 형태든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찬물로 미지근한 물로 계속 씻어내고 그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 그다음에 뿌려주는 것에서 체온을 낮춰가지고 내 몸이 생각한 착각을 갖다가 이겨내지 않으면은 네네. 그때는 바로 열사병으로 진행돼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급성기에는 처음 있는 첫 증상 네네.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잘 내가 조절할 것인가 하고 거기에 이미 조절이 실패해가지고 진행이 됐다. 의식에 혼란이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발작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정신이 몽롱해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맥박도 빨라지고 뜨겁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네. 이렇게 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빨리 체온을 낮추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흔히들 점심 식사한 다음에 직장인들이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고 그러는데 커피를 마시는 것도 수분 섭취로 봐야 하나요? 커피는 두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죠. 첫째, 카페인 자체가 두통을 좀 낮춰줍니다. 예.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조금 각성을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네네. 근데 단점은 이게 이뇨 효과를 만들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카페인 많이 먹게 되면은 요즘 특히 이제 밤에 이제 가뜩 자기 힘든데 네네. 이런 어려움도 만듭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 어쨌든 물을 충분히 마신다. 네. 그 다음에 내 몸이
정상일 때 마신다는 게 1번 전제고요. 이런 것들이 커피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술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술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내가 편안함을 느끼지만 앞으로 탈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시더라도 그 후에도 충분히 수분을 취하도록 항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오히려 힘이 없고 머리가 아프니까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한다면은 그건 장기적으로는 내 수분을 오래 빼앗을 것이 아니라 교수님 좀 내가 가진 힘을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더 주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였습니다.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